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밥 먹고 오는데 보니까 한 분이 그 특강 듣는 분인데 도망가시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단 말이죠, 벌써. 아이고, 그래 제일 중요한 양도속세를 놔두고서 도망가시고 말이야. 자, 531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여기 볼 차례 맞죠? 531페이지. 네. 자, 양도속세, 양도 또는 취득시인데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사실은 오늘 뭐 어렵고 중요한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는 뭐 이제 이번 아직 여러분들이 풀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일부는. 그거는 이제 아직 풀지 않고 다음에 우리 문제집할 때 넘어가서 풀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푸는 문제들이 우리 양도세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제2절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올해 시험에서의 출제를 보면 25회 시험 때 나왔고요. 자, 25번 문제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건데 26, 27, 28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9회 올해는 아니면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올해는 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거. 먼저요.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 시기를 보시면 원칙적으로 양도세는 원칙 언제냐면 대금 청산한 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대금 청산한 날. 근데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에요. 등기 접수일. 근데 대금 청산일 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고요.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 양도매 취득 시 어느 때로 할 것이냐? 대금 청산일.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해요. 자, 근데 그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럼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히 그 먼저다 등기 접수일. 이겁니다. 이게 일단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의 경우 취득 시기인데 24번 문제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시로 옳은 거 그랬는데 양도소득세 원칙은 언제를 양도매 취득 시로 한다고요?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럼 대금 청산일이 근데 불분명해. 그런 때는 어느 때라고요? 등기 접수일이. 그러니까 언제라고요? 6월 20일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 시는 원칙적으로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당연히 미출이죠. 대금 청산일 원칙으로 하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역시 등기 접수일이고요. 2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에 원칙이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라고요? 등기부 등록부 명부등기 이전에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주식은 명의계소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접수일이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일. 맞습니다.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2번에 보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그러면 증여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고 취득세는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것이 예규에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하는데 그냥 증여 받은 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고요.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양도매 취득 시는 이게 사업인정고시를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수용은요, 해설을 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되는 경우 원칙 언제냐면 대금 청산일, 또 수용 개시일, 또 등기 접수일 세 개가 나뉘어 나와가지고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수용은 하나만 나오면 제가 틀리다고 그랬는데 이해 사업인정고시일 무조건 아니에요. 하나 나왔으니까. 그리고 사업인정고시일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왔어요. 이거 빗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하여튼 수용은 세 개가 나란히 나와서 빠른 날. 해설과 밑줄이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으로 올라갑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이에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가 언제? 등기 접수일. 이겁니다. 5번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아까 그랬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26번 문제는요. 26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매 취득 시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지문 해설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해설을 먼저 볼게요.
아직 그 진도 안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해설을 봅니다. 민법 245조 규정에 하는 규정에 의해서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사로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즉 민법에서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는 어느 때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자 점유기의 시를 취득 시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점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어느 때 취득 시로 하냐. 자 20년 전에 평원공연하게 소유사로 점유를 개시했어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점유 개시했고, 그 다음에 20년에 시효가 만료했고, 그 다음에 시효 만료했고 등기를 접수합니다. 나중에. 자 그랬을 때 민법에서는 점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20년간 평균 공연의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민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니까 그런 거고, 세법은 실질과세연칙이 적용되니까 점유에 취득한 이 부동산의 취득 시기 어느 때로 하느냐 그러면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어느 때로 소급하냐, 점유 개시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용 수익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어느 때부터 사용을 시작했냐, 점유 개시로 이때 20년 전 이때요. 그래서 이때를 취득시로 합니다. 점유 개시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뭐로 바꾸느냐, 등기 접수를 바꾸겠죠. 1번 봅니다. 그래서 26번 문제 1번 지문, 민법상 점유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경우 땡땡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아니고 어느 때라고요? 점유 개시입니다.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 자산의 양도책 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로서 가장 옳은 거 그랬는데요. 1번 지문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예요. 아니고 아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한다고 했어요? 상속 개시. 1번 틀렸습니다. 상속 개시이지 등기 접수이 아닙니다. 2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그랬는데요. 요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직까지 1, 2월 달에 금도기, 운도기, 쇠도기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다음에 이거 뭐 배우는 것 같은데? 금도기, 운도기, 쇠도기 역시 남북군과 산신령님 얘기 안 해드렸나요? 기본 강의 때 안 했어요, 이번에? 네, 저 안 했구나.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 되고요. 아직 안 배웠구나. 다음 시간에. 하겠고, 양도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면 그때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지역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사업이 벌어지는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예요.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갔다가요,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아요. A-라는 토지로. 환지받게 되면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었겠죠? 그럴 때 이 환지받은 A-토지, 이 A-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냐 그러면 환지 전, 종전 A 토지를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합니다. 환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근데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처음보다 늘어났어요. 또는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환처분으로 권리면적에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 사례에서는 빗금친 환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이 빗금친 부분은 자, 요번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거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취득시로 합니다. 제가 취득세에서도 그랬어요.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 다음 날. 시험에서 그거 쏙 뺀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다음 날이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는데 다음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했죠. 도끼자루 연못에 풍덩 빠쳐가지고 나무꾼한테 도끼자루는 생산수단이잖아요. 이 물에 연못에 풍덩 빠쳐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울고 있는데 수용을 못했나 보죠. 근데 소련이 산신령님이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은도끼 들고 나와서 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일단 색깔 자체가 틀리잖아요. 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 잃어버린 쇠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그러면서 이게 몽창 싹 다 주고 갔습니다. 부자가 된 나무꾼 갑이요. 이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할 때 이 쇠도끼의 보유권 판정할 때 양도는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옛날에 대장간에서 이 쇠도끼를 애초에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번에 물에 풍덩 빠쳤다가 산신령님한테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예? 이번에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쇠도끼 취득일은 옛날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 취득시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A에서 A- 환지받은 하얀색이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자 환지받으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건축물과 달리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냐? 환지 전 종전 A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시로 하는 겁니다. 근데 금도끼, 은도끼도 그러니까 옛날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 근데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가 이제 팔 때 양도는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 볼 것이냐? 언제 취득한 거예요? 산실님한테 이번에 받은 거잖아요. 자,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 이거 비금신 부분은 이번에 환처분을 새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취득시래?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뒤바꿔요, 이렇게. 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잖아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시는 언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지. 옛날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해야지.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려면 이길 다음 날이 되려면 이거는 금도끼 은도끼에 되니까 환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가 언제고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인 거고. 예? 환지받은 토지는 언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해설을 보세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이에요. 자, 그런데 환처분에 의해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는 금도끼 은도끼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서로 뒤바꾼단 말이죠.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아닙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동그라미 3번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는요. 자,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중빠른 날이에요.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하고 인도인이나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 근데 시험에서 예전에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 양도세, 양도세 취득 시는 첫 할부금 지급일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아니고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언제다? 중빠른 날.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등기 접수일 이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하면 그날이고. 그래서 중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매매. 4번 또 나왔네요. 민법 245조 1호 규정에 의하여 20년간 점유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예요. 점유시 입숙한 부동산 취득은 아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예? 점유개실. 20년 전 점유개실. 그때부터 사용수익 시작했으니까 점유개실로 소급합니다. 점유개실이에요. 4번 틀렸죠? 3번이 맞고요. 4번 틀렸고. 5번. 자기가 건설한 건물을 건축해서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래요? 아, 요거는 자기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인데 맞습니다. 사용승인서 취득세에서는 건물을 건축했을 때 신축해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양도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근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익상 사용을 했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먼저 사용하면. 근데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러니까 틀렸네요. 5번 해설을 봅니다. 건물을 건축해서 갖고 있다 팔 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원칙 밑줄.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그날이에요. 사실상 사용을 했다?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자,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그럼 임시 사용승인을 빠른 날을 주기로 합니다. 다만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무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언제고?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다음 밑줄입니다. 건물을 건축해서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날. 근데 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언제고? 그날.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제가 건물 지어놓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 기억합니다. 그래서 29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입니다. 제가 올해 양도세 비과세가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거의 매년 나오는데요.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30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농지,
자, 분합으로 인한 소득, 또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또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또 1세대 1주택과 고가주택 제외하고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요. 비과세 소득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한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 비과세 소득이고 5번은 이제 농지를 8년 이상 작용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세 감면 규정입니다.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나 8년 작용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소득이지, 감면 소득이지, 감면해 주지 비과세가 아닙니다.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고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5번은 감면 규정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비과세가 아니고요. 31번 문제는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 보시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비과세잖아요. 근데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를 배제하는 경우. 자,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제하는 경우.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그러면 먼저요. 자, 비거주자가 양도할 때, 비거주자가 양도를 하면, 비거주자가 양도를 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거주자 양도는 배제합니다. 여러분, 비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주소 또는 주소도 없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주 없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그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산적 가치의 그것도 있지만 사회학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과세해주는 건데, 그런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재미동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자, 비거주자 양도하는 경우. 또요. 고가주택이요. 고가주택을 양도. 자, 고가주택을 양도한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에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자,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실거래가액이 얼마? 실지양도한 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딱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러분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이요. 미등기 양도했다.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허위계약서 작성이에요. 허위계약서 작성. 자, 무슨 얘기냐면 허위계약서 작성은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격과 실지 거래가격을 다르게 적었어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어요.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그럼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요것에 관한 얘기예요.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하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자, 필기를 멈추고 31번 문제 해설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이건 아직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자, 봅니다. 해설 봅니다. 허위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밑줄입니다.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도 배제하고 양도세 감면도 배제합니다. 안 해줘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여기까지 대시 끊습니다. 첫 번째,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대시 끊고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했다는 금액을 뺀다. 밑줄 쪼개고 뺀다에 동그라미요. 자, 뺀다. 자, 그럼 어떤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느냐? 1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양도세를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예를 들어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쫙 밑줄이고 적은 금액,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포인트. 적은 금액, 바꾸면 큰 금액으로 바꾸겠죠.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문제로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올라가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일세주택을 고자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8년 7월 10일,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3억 5천, 양도시 시가면 실제 거래한 가액은 3억이에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눈치를 채야 돼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예? 뭐였어요 지금? 이거 업계약서 썼죠? 허위계약서 작성했잖아요. 매매계약서 정거래가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어요. 그럴 때는 자, 또 갑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를 계산해 봤더니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아까 읽은 얘기가 뭐냐면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그 차액이 얼마예요?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 차액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차액과. 그 다음에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계산한 산출세액이 얼마예요? 3천. 자, 그럴 때는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요거하고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이요. 둘 중 어떤 것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아까 뺀다고 그랬어요?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이요. 둘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대요. 자, 그래서 적은 거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 3천만 원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천만 원입니다.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 뺄 금액은 이 둘 중 적은 금액 3천만 원을 뺍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22회 시험 때 나올 때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허위계약서 요해 이제 개정세법이었는데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는 거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요거 바꾼다 그러면 분명히 해설 그 부분에서 그 내용을 바꾼다 그러면 적은 금액을 요거 큰 금액으로 바꾸거나 그럴 거니까 적은 금액을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허위계약서 작성면 비과세 감면 배제 적은 금액 지금도 똑같아요. 두 가지만 포인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2회 때 어떤 수강생이 합격자 모임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저 그 마지막 계산 문제예요. 마지막에 나왔어요. 마지막 계산 문제 그거 맞췄어요. 그 시험장에서 딱 보니까 계산 문제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법 풀어야 되니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옛날에는 공법까지 같이 있었어 보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산 문제라 통과하고 안 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딱 보다 보니까 이렇게 허위계약서 매매계약서용 거래가액 실거래가액 딱 나오니까 허위계약서 작성이 떠오르면서 제가 적은 금액 했던 거 수업 시간에 이게 딱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봤대요. 3억 5천, 3억 원, 3천만 원. 적은 금액이었던 거예요? 3천. 그래서 찍었어요. 맞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원래는 이 차액과 매매계약서 용거래가액과 실거래 차액하고 비교했어야 되지만 그 수강생은 그냥 3억 5천, 3억 원, 3천만 원 적은 거 그러니까 어떤 거 3천만 원 맞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그죠, 여러분들? 그래도 적은 금액. 지금 똑같아요.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이렇게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이거 꼭 알아둡니다. 비과세 일세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중에서 하나인데 다만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기억하냐? 적은 금액. 요거 기억합니다. 아셨죠?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비과세 배제. 자, 감면 배제. 적은 금액.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됐고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자, 32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계속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 비과세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보시니까요. 먼저요. 자, 1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를 본다. 부부는요, 여러분,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1세대론으로 봅니다. 맞고요. 2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여기가 포인트예요. 2년 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면요.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보유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하는 그 특례입니다. 보유한의 특례예요. 그래서 1세주택 비과세는 원래 2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2년 미만 보유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자, 양도세 안 내려고 이민 가는 사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이민은 자, 비과세 요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출국일로부터 근데 2년 내 양도했어야 돼, 항상. 이거 나오면 포인트는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했을 때 보유한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1세대.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주택 양도로 보는데 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만 자, 보유한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유한이 4년이니까 어떻게 한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비과세 한다.
그 다음에 4번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자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틀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요 다가구 주택은 이건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다가구 주택은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이걸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는 하나의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가구주택. 그래서 자 여기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니까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그 구입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들렸어요 여러분들? 전체를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전체를.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요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요 자 2년 미만 보였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인 건설임대주택 자 요거 그 얘기입니다. 이따 뒤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32번 문제 별표시고 33번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33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별표시합니다. 33번 문제도 별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 양도일 현재 1주택 법령 규정에 의한 장기 저당 담보주택은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당해주택의 보유한이 지금 가로 안에 잘 봐야 돼요. 법령이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를 해야 돼?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 이따 해설에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주요건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다시 보세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당해주택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요. 예? OX요. 자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년만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거주기간 필요 없습니다. 1년일 때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2년만 보유만 하면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보유한 중에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이제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단서에 밝혀놓고 시작할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1세대주택 비과세 나오면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거주 요건 필요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비과세 아직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꼭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판단합니다. 맞고요. 자 536페이지 넘어갑니다. 4번을 보니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겸용주택이 있어요. 이걸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하니까 이 겸용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느냐가 중요한데 4번 봅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면요. 전부주택으로 봐요. 전부주택으로.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지난 순환에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3설 과정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봐요. 일단 겸용주택은 뒤에 나오니까 또 넘어갑니다. 5번 봅니다.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은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은 통산해서 거주기간, 보유기간 판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봅니다. 이 얘기는 금방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기간을 판정할 때요. 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어떤 주택이 소실독의 노후등으로 인해서 멸실됐어요. 소실독의 노후등으로 멸실됐고요. 그래서 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었고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요. 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중에 공사를 멸실됐고 다시 집을 재건축했고 그 다음에 양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사를 해야지. 재건축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멸실돼가지고, 멸실되기 전에 이 주택을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잘못했네요. 취득을 했고요, 이 주택을.
그 다음에 이 주택이 이 시점에 멸실이 됐어요. 요 보유한, 취득해서 멸실되기까지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리고 멸실돼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하는 기간이, 새로 집을 지어야죠. 공사 기간이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재건축해서 갖고 있다가 이것을 양도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재건축해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이 1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6개월로 하겠습니다. 6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그러면은 우리 1세대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요거 재건축해서 이제 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요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데, 그럴 때 보유한 판정할 때 있잖아요. 소실독의 노후동으로 인한 이런 경우에는 요 공사기간은 통산하지 않고요. 공사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보유니까, 1세대 1주택은, 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소실독의 노후동으로 인한 경우는 그래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배워요. 소실독의 노후동으로 인한, 자, 노후동으로 인한 이런 경우에는, 자, 공사기간을 통산하지 않아요. 재건축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은 통산하는데, 공사기간은 보유기한 판정할 때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도정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집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통산을 합니다. 자, 보유기간 따질 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정법 같은 법령에 의한 기간이어가지고 공사기간을 통산했다면 2년 보유한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근데 일반적으로 소실독의 노후동이라는 경우는 공사기간을 통산해 안 해?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이 멸실된 주택과 이 멸실된 주택과, 여기 보세요. 둘 다 이 멸실된 주택과 그 다음에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요건 통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공사기간만 차이가 납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목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멍해가지고. 5번 질문 다시 보세요.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독으로 인해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해서 보유기간 판단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공사기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어떻든 간에 핵심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정리.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 연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그 딸린 토지를 몇 년이요? 2년 보유요. 그 가로도 중요하죠.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만약에 전환이 됐다. 그럴 때는 몇 년? 3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 비과세는 2년만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예요. 다만 조정지역 내 주택의 경우 봅니다.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2년, 자,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한 중, 여기 자, 쭉 밑줄입니다. 그 보유한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자, 앞으로 몇 년을, 자, 양도시에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을 거주해야 돼? 보유한 중에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지는 쭉 보시고요. 시험에서는 주로 서울특별시가 나올 거예요. 자, 왜냐면 뭐 광명시라든가 남양주시 막 나오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방 수험생들이 익숙하지가 않고 수도권 사는 사람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나올 때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서울특별시에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택이면 뭐라고요?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1세대 비과세 받으려면 그것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되는데, 그 전에 취득한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이제 8월 2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도, 서울이나 광명시 같은 조정 지역에도 거주 요건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셨죠? 요거.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2년 미만 보이는데도 비과세 받는 특례입니다. 537페이지 해설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될 비과세인데 2년 보유권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먼저요.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래서 건설임대주택이요. 1세대 1택인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다가 이것을 팝니다. 그랬을 때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이거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여기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건설임대주택 요 시점에 어떤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인데요.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얘가. 자, 건설임대주택이고요. 자, 그런데 이 건설임대주택을 자,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팔아요.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은 그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해요. 자,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 보유했어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자, 요건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되는데 이 거주한 기간이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이면 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임대주택 특례 나오면 거주기간 몇 년? 5년. 어느 때부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한 기간이야.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거 밑줄이고 거주기간 5년. 그 다음에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밑줄이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래서 1번에 초등교육법에 의한 초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하고 학교를 마음대로 옮기니까 부모들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취약,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이나 대학,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취약이나 또 2번 직장 정근 같은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은 제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 안 해요. 또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한 질병의 요양,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요.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인데요. 자, 요거 조금 내용이 어떻게 좀 빠진 것 같다 해설이. 자, 여기 봅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에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를 양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인데 만약에 1년 6개월을 보유했어요. 1년 6개월을 보유했습니다. 1년 6개월 보유했고, 근데 1년을 거주하던 주택이에요. 1년을 거주하던 주택이에요. 그러면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부득이한 사유로요. 거기 좀 내용이 좀 잘렸네요. 자, 취약이라든가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근데 사업상 형편은 인정하지 않아요. 악용의 소지가 많으니까. 사업상 형편은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요. 사업상 형편은 안 되고요. 자, 근무상 형편,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합니다. 주거를 이전해요. 자, 그러면 요 서울특별시 1세대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이거예요. 포인트는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 이전 특례 나오면 1년 이상을 거주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같은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사업상 형편 안 되고요. 다른 시군으로 세전의 주거를 이전할 때 비과세입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과 관계없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5번, 6번은 입주권에 관한 거라 보지 말고요. 자, 내려와서 거주기간, 보유기간 무관한 거. 1번. 주택 및 그 부소지 전부 일부가 공직법 같은 법령에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내가 2년 미만 보유하고 싶지 않았나요? 자, 수용당한 거 어떻게? 수용은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수용되는 경우 밑줄이고 가로도 밑입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소지도 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잔존 부분은 수용을 몇 년 내? 요거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입니다. 2번이 국외 2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아까 봤죠? 취약 근무상여편으로 세대 전시를 가한 경우에는, 자,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 몇 년 내 팔아야 된다? 2년 내 양도할 때 2년 미만 부에도 비과세입니다. 밑줄 쫙. 이거 해외 이민이라든가 국외 거주를 필요하게 취약이나 근무상여편으로 국외 거주하게 세대전에 출국하는 거 나오면 항상 확인할 거.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년 미만 부에도 비과세입니다. 34번 문제 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입니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서울특별시 소유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한 중 3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요. 자, 서울이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네요. 예? 자, 물론 이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는지 이런 걸 밝혀놨어야 되는데 뭐 옛날 기출문제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고요.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5년 보유했잖아요. 2년 이상 보유했죠? 거주기한도 2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봅니다. 부산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요즘 같으면 이제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밝혀놨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게 나을겠네요. 이거 보니까. 자, 어떤 간에 봅니다. 부산광역시 소유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 전원이 해외집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출국한 경우요. 자,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출국했으니까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팔았다는 얘기예요? 2년 내 양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2년 미만 보유해도 출국일로부터 2년 내 1년밖에 보유를 못했지만 출국일로부터 2년 내 팔았잖아요. 해외 이민으로.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번 대전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무상여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요. 네? 이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라고 하고요. 자, 그랬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거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식으로 이전하는 건데 근무상여편은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질병 근무상여편을 양도하고 다른 식으로 주거 이전했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밖에 거주 못했던 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3번 비과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4번 광주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2년 미만 보유했네요. 그렇지만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 거주를 필요한 근무상여편으로 세대전을 출국했으니까 이거는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거죠.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해외 출국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출국 이거. 5번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그러니까 2년 미만 보유했네요. 당해 건설임대주택이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한 몇 년? 5년 이상. 즉 7년이니까 5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유했어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응용에서 나온 이때 조금 이 당시에는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이게. 자, 맞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해당하지 않는 거랬는데 핵심 정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택이 2개예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양도해요. 그런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입니다. 537페이지 핵심 정리 맨 아래 봅니다. 먼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2주택이요. 자, 요거 종전주택 갖고 있다가 팔고 다른 주택 이사 가려고 신주택을 샀어요. 그랬다가 이제 종전주택 양도하는 건데 종전주택 취득 후 근데 1년 경과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해야 합니다. 자, 요 얘기 어떤 얘기냐면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2주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종전주택이 있어요. 종전 살던 주택이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셔서 큰일 났다 여러분들. 종전주택을 거주에 살고 있다가 이거 팔고 새로운 데로 이사 가려고 신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종전주택 사고 나서 6개월 후에 취득한 주택이었다. 그러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세기주택. 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한 신주택이 되고 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양도하게 되면 요거 주택이 2개지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봐?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자, 비과세상 주택은 종전주택이고 계속 봅니다. 표 오른쪽으로 가면서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38페이지 봅니다. 동고분양, 모부모 동고분양에서 세대를 합칩니다. 자, 자식도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부모님도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1주택을 보유하고 자,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 합칩니다. 합친 날부터 여기에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이에요. 몇 년 내? 10년 내. 5년이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또 올해 세대 합친 날부터 몇 년 내?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아무거나 둘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양도를 봅니다. 자, 그래서 2년 보유하면 비과세고요. 자,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면 1세대 양도를 봅니다.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는 거고요. 장장하고 똑같아요. 자, 수도권에 주택이 있었는데 취약이나 질병이나 근무상명편으로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수도권 밖에 소재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그 사유해소일로부터 취약, 질병, 근무상명편 같은 사유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가 포인트예요.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수전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요. 자, 주택 하나가 있었는데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데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자, 몇 년 양도한다 제한은 없어요. 근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등록문화재주택 특례도 그렇고 농어촌 주택도 특례도 원칙적으로는 2주택의 수익한 제한이 없는데 단 농어촌 소재주택에서 귀농주택은요, 그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자, 귀농하기 위해서 도시에 일반주택이 있었는데 귀농하기 위해서 농어촌에 소지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했어요. 농어촌에 소지하는 귀농주택을. 자, 이럴 때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고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요거 먼저 양도해야지 귀농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귀농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된다. 다만 다른 농어촌 소재 주택은 다른 거는 양도 시기 제한이 없어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처럼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이 없는데 요 귀농주택만 양도 시기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게 작년 개정세법인데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요? 일반 주택을 5년 내 양도를 해야 돼요.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이게. 자, 그런다는 거.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특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장기란 말을 좀 집어넣으면 확실한데 장기 임대주택 특례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특례. 장기란 말을 좀 집어넣어요. 장기 임대주택 특례예요. 이것도 원적으로 제한이 없는데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잠깐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맞아. 자,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거 비과세 배우면 자세히 또 배워요. 자, 여기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거주주택이 있고요. 거주 중인 주택이 있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거죠. 현 정부가 지금. 자, 장기 임대주택은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도 돼요. 장기 임대주택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요. 거주 중인 주택이 있습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보냐면 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주택이 여러 채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장기 임대주택은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곳과 달리 장기 임대주택은 여러 채 있어도 상관없어요.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데 다만 이거 비과세를 받으려면요. 1세대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에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에 보유기간 중에 2년을 거주해야 돼요. 2년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거주 요건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원칙적으로 거주기간 상관이 없잖아요. 비과세 받을 때.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도 이 장기 임대주택 특례에서 거주 중인 주택 요거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에 2년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 표정은 막 그런데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로 갑니다. 35번 문제를 볼게요. 537페이지 35번 문제 다시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2주택을 보유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1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으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먼장단 주택은 당연히 1세대 대상 들어보죠? 2번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동거보유하기 위해서 1세 주택으로서 세대 합친 날부터 10년 내 먼장단 주택은요. 1세 대상 들어본다고 했죠? 10년 내 양도 받고 5년에서 10년으로. 3번 법령이 정한 농어촌 주택의 소유로 인한 1세대 주택으로서 먼장단 일반 주택 보유한 관계없이 비과세죠 이거? 자, 주택이 두 개지만 일반 주택 먼저 한 다음에 1세대 양 들어봅니다. 양도식이 잘 없고. 4번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음으로써 1세대 주택으로서 2주택이 된 날부터 5년 내 먼저 한다는 종조주택. 증여받은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다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하겠지. 어떤 주택이 있어야 돼? 상속받은 주택이었지. 자,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일반 주택 먼저 한다면 자, 1세대 양 들어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증여받은 경우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특례 적용 안 돼요. 4번 정답이고. 5번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인한 공부상 1세대 주택으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시점에 사실상 1주택이 확인되는 경우. 나는 팔았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등기 이전을 빨리 안 해감으로 인해서 내가 등기부상 1세대 주택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 확인이 됐다, 양도했다는 것이. 그러면은 이때는 자,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이런 것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봤고요. 그 36번 문제는 어떤가 하면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으로 인한 수비과세 요건입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부로 인한 수비과세 요건인데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세와 관련해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 35번 다 여러분들이 참 별표시 해놓으세요. 오늘 그러니까 32, 33, 34, 35 다 별표시 합니다. 왜냐면 여기 중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별표시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세대 비과세에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32, 내용은 32, 33, 34, 35 요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표시 해놓고요. 여기 네 문제 풀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의미만 잘 알고 문제를 이제 푼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면 이제 요 네 문제 풀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문제인데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정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는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이나 소득 비과세에서는요, 몇 년 나왔다 그러면 몇 년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무조건 3년이에요. 그래서 교환해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 경작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남으면 전부 다 몇 년이라고요? 3년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자,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 요건입니다.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에, 적은 편 아니고 큰 편에 얼마냐면 4분의 1 이하이면 농지 교환분합이라는 소득 비과세합니다. 특히 농지 교환이라는 소득 비과세인데, 그래서 정답은 이게 36번은 몇 번이냐면 이게 4번입니다. 정답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요, 요거 이제 어떤 얘기인지 이것도 나오는데 37번 문제가 이제 예전에 19번 문제가 나오고 20번 문제가 나오고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는 잘 안 나오는 건데 19회 때 이렇게 사례 문제 나오고 20회 때 연달아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었어요. 37번 문제 같은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죠. 아니 그 37번 문제 같은 게 그 교환분합 시 비과세 요건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금방 쉽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교환분합의 요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교환분합하는 A 농지가 있고요.
교환분합하는 B농지가 있어요. A농지 가격은 10억이고 B농지 가격은 8억이에요. 그러면 교환분합시 얘네들 비과세 받을 수 있냐 따져보면, 자,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 가격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차액이 2억이에요. 차액이. 고액 토지 가격에서 저액 토지 가격을 뺀 차액,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에 10억, 큰 편 토지 가격에 얼마요? 4분의 1 이하여야 돼요. 자, 이하니까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차액이 이 큰 편 토지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얘기예요. 그러면 10억의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억 5천.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차액이 큰 편 토지가 4분의 1보다 작잖아요. 요게. 그죠?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식의 의미가 이거예요. 교환분합의 요건 알아두셔야 되는데, 쌍방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쌍방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입니다. 그러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 가격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이 차액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더 크잖아요. 자,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의 차이가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법령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갑소유의 A농지 가액 10억 원을 을소유 B농지 가액은 미정의 Y1와 교환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A농지 가액은 B농지 가액보다 크고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거주 경작했다. 단수조건. 자, 그러니까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 가액의 차액이요. 고액 토지 가액 10억에서 저액 토지 가액 Y1을 뺀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 2억 5천보다 작거나 같게 돼 있는 것. 그건 몇 번이에요? 1번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38번 문제는 8년 제천 정유지 양도세 감면은 15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왔는데요. 또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그러니까 해설을 먼저 보고 문제 보고 해설 보고 문제 보고 해설 보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가 이제 겸용주택에 대한 그 비과세 계산 문제, 사례 문제인데 이게 옛날에 한 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6회 때 겸용주택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또 29회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양도세 겸용주택이요. 자, 그 결론만 알면 돼요. 핵심 정리를 한번 보세요. 핵심 정리. 핵심 정리를 한번 보세요. 1세 주택 비과세 겸용주택 핵심 정리. 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클 때는요, 전부 주택으로 봐요. 겸용주택, 전부 주택으로. 근데 주택 면적이 아니구나. 일단 쉬었다가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여기 이제 보기 전에 39번 문제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일단 쉬는 게 낫겠어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